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왜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11월 20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7년 기준 기업 활동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조사 대상 기업은 12,579개로 전년보다 0.9%가 증가한 108개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종사자 수는 449만 1000명으로 전년 444만 4000명 대비 1.0%가 증가를 했는데요. 부동산업은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91.6원으로 조사가 됐고요. 제조업은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90.1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법인세는 세율이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과세 표준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2단계는 과세 표준이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일 때는 2천만 원 플러스 2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단계는 과세 표준이 200억 초과 3천억 원 이하일 때는 30억 8천만 원 플러스 200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2를 적용하고요. 4단계는 과세 표준이 3천억 원 초과시는 655억 8천만 원 플러스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10%, 20%, 22%, 25%까지 4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매출액이 1000원당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이 20.3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숙박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종업원이 50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기업들이 왜 이렇게 불황이었는가? 그 이유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역시 우리나라 숙박과 음식점업에 크나큰 이축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결과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숙박이라 하더라도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특히 소비 부진 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업종들의 과다 경쟁 출혈로 이렇게 손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업과 제조업은 왜 이렇게 이익이 생겼느냐 하면 지난해 2017년도에 건설과 반도체 경기 호조 덕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지금 12,579개 기업인데요. 이 12,579개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총 매출액이 단 금융과 보험업은 제외가 됐습니다. 무려 2,3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62조 원보다 8.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73조 원으로 전년 127조보다 36.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업이 매출액 1,000원당 얻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73.9원으로 전년 58.8원 대비 15.1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자회사입니다.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의 운영 기업은 5,501개이고 이 중 9개입니다. 외국에 자회사를 두어서 운영하는 기업은 무려 3,085개로 전년 2,814개 대비 9.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9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중국에는 31.6%, 제일로 많습니다. 미국이 12.7%, 베트남이 10.2% 등으로 주로 분포를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 수출 비중이 24.8%를 수출을 했고요. 올해는 중국에 수출한 게 무려 전체 수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요. 그러나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이 크나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출에 지난 2017년도에 12%를 차지했고요. 유럽은 12.7% 수출을 차지했고 베트남은 8.3%의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9년, 2020년이 크나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역시 미국과 중국의 수출에도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2,579개 기업들이 R&D입니다. R&D, 연구개발비는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연구개발비는 무려 48조 9천억 원으로 전년 43조 2천억 대비 연구개발비는 13.4%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신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증가됐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외부 위탁 활용 기업은 9,355개로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무려 74.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비, 청소, 시설 관리가 22.9%, 운송, 배송 업무가 19.5%, 생산이 17.4% 순으로 외부 위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 대상 기업 중에서 무려 1,014개, 8.1%의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12,579개 기업 중에서 8.1%에 해당하는 1,014개 법인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 활용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입니다. 퓨전 앤드 링크거든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들 중에 주로 개발,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모바일이 5G가 되겠죠. 5G가 되겠는데 5G가 22%, 빅데이터가 17.4%, 클라우드가 16.7%, 사물인터넷입니다. Think of 인터넷이죠. 사물인터넷이 14.5%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과거에 있던 직업이 이제 사라지는 세상이 왔는데요. 어제 세계 경제 포럼이죠.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요. 추산에 따르면 향후 4년 동안에 7,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옮겨질 것이랍니다. 7,500만 개의 일자리가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억 3,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기술 개발 결과로 세계적으로 창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있던 직업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속적인 평생 학습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야만이 이 지구촌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숙박 및 음식점업이 왜 불황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